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3.1절입니다. 오늘 여러 3.1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이한 행사가 일부 대형교회가 주도하는 개헌 반대 집회입니다. 대체 왜 교회가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느냐?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개헌으로 지방분권을 이뤄 고려연방제를 거쳐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현 정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교회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선교, 전도, 구제할 때 정부에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며 목사님이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가짜뉴스를 요즘 돌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 아래 교회는 이미 공산주의 빨갱이 같은 체제에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집회는 바로 이런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성경과 과연 티끌만큼이라도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들의 집회가 3.1절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과 그리고 그들과 결투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과연 누군가? 오늘 같은 날 예수와 독립을 가장 들먹여선 안 되는 이들이 바로 이들 목사와 그 결탁 정치 세력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댓글을 통한 공작도 아주 많지만 가짜뉴스도 굉장히 카톡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최근 폭증하고 있는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카톡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젊은 세대는 몰라요. 저처럼 아무래도 연구가들만 수집 연구가들만 알고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고려연방제. 개헌과 고려연방제가 대체 무슨 상관인지. 지방분권을 반대한다. 그래서 개헌을 반대한다. 왜? 고려연방제로 갈 거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로 가면 북한이 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예,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고 거기 보면 또 정부가 교회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다 경찰서로 부르고 있다. 계속해서 수시로 부를 것이고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끝에 보면 이거를 오늘 하루 100명에게 돌려라. 일종의 다단계 같은 방법인 건가요? 아, 대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대형 집회를 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1절하고. 3.1절과 가장 먼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먼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성경과도 가장 먼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근데 자유한국당만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반대하지 나머지 모든 정당이 지금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와 자유한국당의 연결, 결탁 의심해 볼 만하다. 뜬금없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저는 개헌 반대 해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가 개헌 반대를 할까 이해가 안 간다 싶었는데 연결 논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개헌, 지방분권, 고려연방제, 공산주의, 적화. 대단한 논법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메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돈을 건넨 정황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이를 보충하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영배 씨와 이병모 씨가 작성한 금전 출납부입니다. 여기에도 2007년 8월 달에 억대의 현금이 들어온 정황이 쓰여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여러 번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공여 정황도 확인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잘 모른 채 이 집회에 가시려고 하는 교인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참석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목적은 이러하다는 거, 목적이 이러하다는 걸
아시고 가실 분들은 가셔야 한다. 예. 그 목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 엉뚱하게 태극기 들고 있는 인원으로 예, 동원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앞뒤가 맞아요. 돈을 준 쪽에 비망록하고 돈을 받은 쪽에 출납부하고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딱 들어맞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야,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을 받는 쪽은 저는 이 출납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여기서. 게다가 직접 그 관리하고 있던 그 MB 차명 회사들로부터 들어온 돈도 많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기록들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기록하지 않고 그 많은 갈래들을 어떻게 기록해서 게다가 또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온 돈들. 예. 근데 준 사람은 이걸 왜 아직도 쏘고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할 때요. 이것을 황급히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메모 찢어버리고 입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지했다라고 합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요. 아, 잊어버렸구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10여 년 전에 메모고 그때 뭐 메모인지 일기장인지 비망록이라고 하니까 메모도 있고 비망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망록이라고 하면 그 일기란 말이죠. 사실상 그럴듯하게 비망록이지. 어른들의 일기죠. 어른들의 일기. 자기 업무나 그 상황에 대한 뭐 한탄도 쓰여 있는데요. 돈을 받아 챙긴 것은 많으면서 해준 게 없다라는 취지의 섭섭함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비망록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쪽 사이드의 비망록 혹은 메모 그다음에 그 금전 출납부는 나왔고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배달한 사람이.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인데요. 관련한 진술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좀 나왔습니다. 그 돈의 흐름이 두 가지인데요. 8억 원과 14억 5천만 원인데 8억 원에 관련해서는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8억 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의원한테. 네,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선거를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득 전 의원이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준비한 가방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다고 메모에 써 있는 14억 5천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배달. 그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은 들어왔어요. 그렇죠? 돈은 들어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정말 8억만 배달했거나 그러니까 14억 5천은 배달자가 따로 있거나 또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간 돈의 배달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다른 배달까지 다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고 게다가 본인은 삼성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스 대납이 일어난 그 미국의 로펌을 고용한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로펌을 사실은 지휘할 위치에 있는 네, 임원 중에 하나입니다.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 속에 본인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거래가 그것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있었다면 계속해서 등장할 이름인데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면 법률가 아닙니까?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이미 돈 배달의 통로가 된 것까지 그게 이상득이든 MB든 SD든 MB든 그건 드러난 거죠 이제. 예. 네, 그래서 대질하자라고 검찰이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이팔성 전 회장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현재 동문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제가 10년 근데 이 사람한테도 14억 5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14억 5천이라고 하는 인사와 관련된 14억 5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지인인데도 받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사적 관계와 이 돈 거래가 얼마나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이상 지켜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랄까요 사람 관계는 전부 돈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뭘로 표현해요? 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분은. 네, 그것도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준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부족했던지 인사청탁이 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이 이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 내가 동문이고 또 지인인데 뭐 14억 이 정도 좀 가면 뭐 자리 좀 오지 않겠나. 예, 처음엔 8억이었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14억 예. 얼마. 나중에 또 14억 5천만 원이 가고요. 예. 총 이쪽 형제한테 보낸 게 22억이 넘잖아요. 22억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22억을 움직일 만한 돈이 있는 분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리 못 갔어요. 불만도 많이 써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것은 더 많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돈으로 표현한 분입니다. 돈으로 표현한 마음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 하나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마음은 돈으로 표현된 것만큼만 받아들이는 그렇게. 네, 그래서 대망록을 보면요. 당시에 2008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망하는 대목이 꽤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이름이 올랐는데 다 낙하산 논란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낙마했었거든요. 자, 더 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요 보직에 간 사람들을 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에 주요 보직에 간 사람들. 예, 당시 4대 천왕이라고 해서도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승리, 어윤대 그리고 강만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건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있었을 것이다. 다. 예. 제가 봐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공과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삼성에 대납한 다스 소송비가 알려진 40억 원 말고도 더 있다라는 보도를요. 어제 저녁 SBS가 했습니다. 애초 알려진 금액보다 20억 원 더 많다라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어제는 이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의 재무 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자, 삼성은 여기서 싸게 싼 티켓 끊고 이제 빨리 가고 싶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작. 삼성 관련해서는 계속 나올 것이다. 검찰도 이 정도에서 절대 덮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안 나왔으면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예.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그렇게 무리하게 했으면 삼성 대가를 치러야죠. 예. 다음 수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지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꾸몄던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 확보한 문서인데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로젝트 J라는 이름이 붙여진 문건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요. 2010년 하반기 이상은 다스 회장 지분을 이시영 씨에게 옮겨서 다스를 사실상 이시영 씨가 보유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프로젝트 J가 아니고 Z. 아, 그렇죠. 예, Z입니다. 예. 알파벳 끝. 예. 예. 여기서 끝내자 이런 얘기겠죠. 예. 아들한테 건네주고 끝내자 이런 얘기겠죠. 아마도 여기 핵심이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 회장과 예, 이상은 다스 회장. 이상은 회장과 그 아들 이동영 부사장은 모르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명부상 실소유주는 아니지만 명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 명부상 소유주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요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더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과 그 아들이 돈을 많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몰래 진행해 가지고 회사를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꼼꼼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프로젝트 Z가 있었다. 네, 이에 대해서 공무원 강경호 사장과 정학용 부사장도 사실을 이에 대해서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시영 씨도 관련해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었는데 이 사실만은 부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부인합니까? 서류가 나왔는데 문서가 프로젝트 Z라고 이름 써가지고. 자, 다음 수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09년 로키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 로비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국군 기무사령부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방문 연구원을 있던 2009년 8월인데요. 당시에 작성된 군 기무사 보고서입니다. 재미교포 권모 씨가 김 전 장관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전달한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돈은 리빙스턴 그룹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달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산업체 이권을 대변하는 회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요한 또 다른 출발점을 섰네요. 예. 다스대납으로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여기가 진짜 몸통이라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연구 추적해왔던, 예. 저나 주진우의 공통된 결론이거든요. 여기가 진짜 몸통이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진짜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종합비리가 여기서 터져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출발점에 섰다고 보고 검찰 할 일 너무 많네요. 이거 몇 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그 방산비리. 그렇죠. 예, 방산비리. 최근 몇 년간의 방산비리의 정점에 서 있다고 계속 거론됐던 분 중에 하나가 김관진 전 장관이거든요. 이분을 말도 안 되게 석방시킨 신광열 맞죠? 네,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네,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님 정말 말도 안 되게 석방시킨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님은 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뉴스가 나올 때부터 같이 거론하기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죠. 예, 물론 그때는 댓글과 관련된 혐의이긴 했는데요. 이번에 네. 추가로 혐의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안에서 수사를 받았으면 진작 나왔을 얘기가 지금에서 지금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 로키드 마틴 장학생이었다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2008년입니까? 예, 9년입니다. 9년입니다. 예, 합참 의장을 끝내고요. 미국의 예. 방문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 있을 때 1년인가 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 이 되죠. 네, 4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박근혜 정부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군 라인의 최고 정점까지. 네, 나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네.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밥값, 아파트값, 뭐 골프, 일책 모든 비용을 다 돈을 대줬는데 그 돈을 대준 회사가 바로 로키드 마틴이다. 예. 네, 로키드 마틴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고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끝에는 로키드 마틴이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앞에 예. 껴있는 로비 업체는 로비 업체가 누군가를 대행하는 거지 자기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로키드 마틴이 있다. 로키드 마틴은 여기서는 이제 뭐 굴지에 KBS는 방산업체라고 했는데 굴지가 아니고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예. 끝판왕이고 로키드 마틴은 미국 본토에 있는 그 50개 주 전부를 다 후원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로키드 마틴의 방식인데 회사를 예를 들어서 보통 한두 주, 서너 주, 본사가 한 주에 있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로키드 마틴의 방식은 모든 주에 다 지사를 둔다는 거예요. 50개 중에 47개인가 8개인가의 지사가 있어요. 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주의 모든 정치인과 엮이게 만드는 로키드만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 의회를 장악하는 거죠. 예. 지난 10년간 무기 수입 1위. 예. 국가가 우리나라였는데 로키드 마틴이 놔뒀을 리가 없죠. 이 사람을. 그래서 1억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을 못했어요. 네. 기무사 사령부 문건으로 나온 거라서요. 군 기무사는 군의 국정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김관진 전 장관도 이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KBS 취재진과 만나서 자신이 받은 바는 있지만 갚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갚은 게 이 기무사 문건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장관이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자 갚은 거죠. 갚은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돈을 얼마나 입금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이 기무사의 문건이 드디어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오래된 얘기예요. 예, 오래된 얘기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과 최순실과 사드 배치 직전에 만나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연결돼서 나온 거거든요. 예. 연결고리가 있다. 이 굉장히 굵직한 덩어리가 또 이제 시작되는 기점에 서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삼성과 함께 방산비리 역시 대단한 복마전의 영역이죠. 예. 김선 문건이 나왔다. 석방시킨 수석 부장판사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네, 신광열 부장판사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수사 외압 관련 소식인데요. 안미영 검사가 용기 있게 수사 외압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직 고검장이 기소 예정 사실을 유출한 정황을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지휘부가 논란을 우려해서요. 이것을 증거 목록에서 해당 고검장의 이름을 빼도록 수사검사에게 외압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왜 뺐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거기에 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리고 이 채용 비리의 현장의 몸통이죠. 청탁자가 아니라 채용을 시켜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변호인과 100차례 이상 통화했다는 겁니다. 100차례 이상.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 통화가 대포폰으로 그 통화 내용 중에 보면 또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건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예, 이에 대해서 물어봤냐라는 식의 그렇죠. 확인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춘천지검 통해서 세게 챙겨야 한다. 뭐 권성동 의원에게도 세게 챙겨달라고 했다. 뭐 이런 거 이런 이름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권성동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관련이 있냐 없냐고. 게다가 그 청탁 최홍집 그 전 강원랜드 사장 시절에 청탁자 명단에 그 인사 담당자가 작성한 문건에 권성동 이름이 써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청탁으로 들어왔는지 헷갈리니까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긴 내용의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파일을 빼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증거 목록에서 빼라고 네. 했다는 거죠. 증거 목록에서 빼면 재판장에서 다뤄질 수가 없죠. 예. 다뤄질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그걸 이제 안미연 검사가 폭로한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3일절에서 좀 여유 있게 움직였는데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이후 패럴림픽도 사실은 북미 접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량급 인사를 고위급 대표로 파견합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인데요. 국토안보부 장관입니다.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안보회의의 필수 참석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음 한번 세더니 혹시 그 발음 생긴 매력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계속 일부러 세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토안보부 장관.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어디서 만나든 사실은 눈에 띄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한국 없이 만났을 때 직접 조율하기 힘든 지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 한가운데서 이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만날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네, 스포츠와 관계없는 인물을요 고위급 인사로 또 보낸 겁니다. 패럴림픽 때 이런 사람들이 왜 옵니까? 예, 올 이유가 없어요. 네, 물론 북한은 현재까지는 선수들과 체육계 인사만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고위급 대표단을 막판에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폐막식 때도 폐막식에 참석하는 통일관계, 남북관계 인원만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대미관계, 북한의 그 북미관계죠. 예, 북미관계 전문가가 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서 그리고 공식 일정에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는가. 꽤 많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낌새를 강하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싶었는데 연결 논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개헌, 지방분권, 고려언방제, 공산주의, 적화. 대단한 논법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네, 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메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돈을 건넨 정황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이를 보충하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영배 씨와 이병모 씨가 작성한 금전 출납부입니다. 여기에도 2007년 8월 달에 억대의 현금이 들어온 정황이 쓰여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여러 번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공여 정황도 확인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잘 모른 채 이 집회에 가시려고 하는 교인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참석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목적은 이러하다는 거, 목적이 이러하다는 걸 아시고 가실 분들은 가셔야 한다. 예. 그 목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 엉뚱하게 태극기 들고 있는 인원으로 동원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앞뒤가 맞아요. 돈을 준 쪽에 빈망록하고 돈을 받은 쪽에 출납부하고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딱 들어맞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야,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을 받는 쪽은 저는 이 출납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여기서. 게다가 직접 관리하고 있던 MB 차명회사들로부터 들어온 돈도 많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기록들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기록하지 않고 그 많은 갈래들을 어떻게 기록해서 게다가 또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온 돈들 아니라 그 이후 다른 배달까지 다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고 게다가 본인은 삼성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스 대납이 일어난 그 미국의 로펌을 고용한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로펌을 사실은 지휘할 위치에 있는 네, 임원 중에 하나입니다.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 속에 본인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거래가 그것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있었다면 계속해서 등장할 이름인데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고 법률가 아닙니까?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이미 돈 배달의 통로가 된 것까지 그게 이상득이든 MB든 SD든 MB든 그건 드러난 거죠 이제. 예. 네, 그래서 대질하자라고 검찰이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받을 수 없겠죠. 예. 여기서 저는 주목한 대목이 이겁니다. 이팔성 전 회장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현재 동문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제가 10년 근데 이 사람한테도 14억 5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14억 5천이라고 하는 인사와 관련된 14억 5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지인인데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사적 관계와 이 돈 거래가 얼마나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이상 지켜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랄까요 사람 관계는 전부 돈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하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카톡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젊은 세대는 몰라요. 저처럼 아무래도 연구가들만 수집 연구가들만 알고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고려언방제. 개헌과 고려언방제가 대체 무슨 상관인지 지방분권을 반대한다. 그래서 개헌을 반대한다. 왜? 고려언방제로 갈 거기 때문에. 고려언방제로 가면 북한이 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예,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고 거기 보면 또 정부가 교회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다 경찰서로 부르고 있다. 계속해서 수시로 부를 것이고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끝에 보면
이거를 오늘 하루 100명에게 돌려라. 일종의 다단계 같은 방법인 건가요? 아, 대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대형 집회를 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1절하고. 3.1절과 가장 먼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먼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성경과도 가장 먼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근데 자유한국당만 그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반대하지 나머지 모든 정당이 지금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와 자유한국당의 연결, 결탁 의심해 볼 만하다. 뜬금없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저는 개헌 반대 해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가 개헌 반대를 할까 이해가 안 간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3.1절입니다. 오늘 여러 3.1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이한 행사가 일부 대형 교회가 주도하는 개헌 반대 집회입니다. 대체 왜 교회가 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느냐?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개헌으로 지방분권을 이뤄 고려연방제를 거쳐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현 정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교회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선교, 전도, 구제할 때 정부에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며 목사님이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가짜뉴스를 요즘 돌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 아래 교회는 이미 공산주의, 빨갱이 같은 체제의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집회는 바로 이런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성경과 과연 티끌만큼이라도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들의 집회가 3.1절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과 그리고 그들과 결투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과연 누군가? 오늘 같은 날 예수와 독립을 가장 들먹여선 안 되는 이들이 바로 이들 목사와 그 결탁 정치 세력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댓글을 통한 공작도 아주 많지만 가짜뉴스도 굉장히 카톡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최근 폭주. 근데 준 사람은 이걸 왜 아직도 쏘고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할 때요. 이것을 황급히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메모 찢어버리고 입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지했다라고 합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요. 아, 잊어버렸구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10여 년 전에 메모고 그때 뭐 메모인지 일기장인지 비망록이라고 하니까 메모도 있고 비망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망록이라고 하면 그 일기란 말이죠. 사실상 그럴듯하게 비망록이지. 어른들의 일기죠. 어른들의 일기. 자기 업무나 그 상황에 대한 뭐 한탄도 쓰여 있는데요. 돈을 받아 챙긴 것은 많으면서 해준 게 없다라는 취지의 섭섭함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비망록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쪽 사이드의 비망록 혹은 메모, 그 다음에 그 금전 출납 부분은 나왔고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인데요. 관련한 진술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좀 나왔습니다. 그 돈의 흐름이 두 가지인데요. 8억 원과 14억 5천만 원인데 8억 원에 관련해서는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8억 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의원한테. 네,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선거를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득 전 의원이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준비한 가방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다고 메모에 써 있는 14억 5천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배달. 그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은 들어왔어요. 그렇죠? 돈은 들어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정말 8억만 배달했거나 그러니까 14억 5천은 배달자가 따로 있거나 또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간 돈의 배달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